옛날 옛적 조용한 마을에 사는 두 친구 할인과 준호가 있었습니다.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자라왔습니다. 함께 힘든 시기를 견뎌내며 쌓아온 우정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유명했지요. 할인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친구였고, 준호는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준호가 평소와는 다르게 무거운 표정으로 할인을 찾아왔습니다. 할인아, 나 부탁이 하나 있어. 이번 달 월세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돈을 조금만 빌려줄 수 있을까? 꼭 다음 주까지 갚을게. 할인은 순간 당황했습니다. 준호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.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. 준호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지만 돈 거래는 친구 사이를 어색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이었죠. 하지만 할인은 준호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. 알겠어, 준호야. 이번 한 번만 빌려줄게. 하지만 꼭 약속 지켜야 해. 할인은 자신의 저금통을 열어 준호에게 필요한 금액을 건넸습니다. 그녀는 그 돈이 준호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었죠.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. 며칠 후 할인은 시장에서 준호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. 준호는 새로 산 고급 시계를 자랑하며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. 순간 할인은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. 저 돈으로 월세를 냈다더니. 할인은 자신이 느낀 섭섭함과 배신감을 애써 감추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. 다음 날 준호가 다시 할인을 찾아왔습니다. 그는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요. 하지만 이번에는 할인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. 준호야, 너 지난번에 돈 빌려갔을 때 월세 낸다더니 시장에서 새 시계를 자랑하는 걸 봤어. 월세 낼 돈이 없다면서 고급 시계는 어떻게 산 거야? 준호는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. 그게 시계는 그냥 예전에 사둔 걸 자랑한 거야. 왜 그렇게 날 의심하는 거야? 내가 너한테 돈 갚기 싫어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오면 나도 서운하다. 할인은 준호의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. 서운하다고? 내가 널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너는 내 신뢰를 저버렸잖아. 내가 월세가 부족하다고 해서 도운 건데 내가 이런 식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건 너 스스로야. 그리고 내게 빌린 돈은 언제 갚을 건데? 준호는 되레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. 할인아, 그렇게 돈 몇 푼 가지고 날 몰아세우는 거야? 진짜 실망이다. 우리가 이렇게까지 싸워야겠어?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될걸 왜 이렇게 구는 거야? 할인은 준호의 적반하장 태도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.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결심했습니다. 준호야, 나는 너를 돕고 싶었고 우정을 지키고 싶었어. 하지만 내 태도는 내가 너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어. 오늘부로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야. 그리고 내게 빌린 돈은 정해진 기한 내에 꼭 갚아. 준호는 할인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할인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.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신뢰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기로 한 것이었지요. 그날 밤 할인은 꿈속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. 꿈속의 하늘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커다란 나무 아래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.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할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왜 그렇게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느냐, 아가야? 노인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. 할인은 노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. 준호와의 돈 거래에서 느꼈던 배신감과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을 이야기했지요. 저는 준호와의 우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그의 태도 때문에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.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.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. 돈은 인간관계를 시험에 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단다. 특히 친구 사이에서는 더 조심해야 하지. 돈을 빌려주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바뀌게 되거든. 내가 빌려준 돈을 되찾기 위해 애쓰게 될 때쯤엔 친구였던 상대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지. 할인은 노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. 노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. 그러니 돈 거래를 하지 않거나 정말 중요한 경우라면 그 돈을 되찾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으로만 빌려줘야 해. 그렇지 않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게 될 수 있단다.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관계라면 서로를 위해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돕는 길을 찾아야 한단다. 할인은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노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.
그녀는 돈 문제를 신중히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. 준호와의 관계는 끝이 났지만 하리는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. 돈은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자원이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의 복잡한 시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. 돈이란 단순히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 간의 신뢰와 우정을 평가하는 도구로 작용하기도 하지요. 돈을 빌려줄 때나 빌릴 때 우리는 서로의 기대와 약속 속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. 친구 사이에서 돈 거래를 하는 순간 그 관계의 본질은 흔들리기 쉽습니다. 빌리는 사람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빌려주는 사람은 그 도움 뒤에 숨겨진 신뢰와 책임감을 기대하게 됩니다. 그러나 이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원망과 실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돈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만 합니다. 우정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 거래를 피하거나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되돌려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수단이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경계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.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돈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돈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인간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.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와 삶에 대한 통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. 함께 더 나은 선택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이어가요. 감사합니다.